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제가 연일 지금 폴란드의 방산 그리고 한국과의 폴란드 방산 협력 이 주제로 지금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계속 지금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의 차체 또 K2 흑표전차 이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오늘은 AS-21 한화 디펜스에서 만드는 그 레드백 장갑차 그 레드백 장갑차를 폴란드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자, 레드백 장갑차까지 폴란드로 가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이 정말 이 현대전에서는 각종 전자장비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오랫동안 다룰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통신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이 배터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전자장비를 다룰 수 있는 배터리 이거 어떻게 계속 후속 군수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건데 미국이 엄청난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미 주방위공군 F-16 전투기들이 에이사 레이더 우리 한국이 지금 세이버 레이더로 다 업그레이드 했지 않습니까? 그 성능 개량을 주방위공군의 F-16도 완성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중국의 003 항모가 비공식 진수했다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공군이 9개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주방위 공군 소속의 F-16CD 전투기 72대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주방위군 소속의 F-16 전투기들도 바이퍼 사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차세대 전차인 챌린저 3 전차의 C4I 시스템에 양자 컴퓨터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빠른 정보 처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데 비용 폭등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4세대 전차 프로그램 지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프랑스가 르클레르 전차의 장기 운영에 대비한 르클레르 XLR 성능 개량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역대급 성능 개량이라고 하는데 증가장갑과 C4I 교체 외에는 별다른 개량점이 보이지 않아 가성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박서 차륜형 장갑차를 궤도 버전으로 바꾼 파생형을 공개했습니다. 방어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하는데 현존 최고가 차륜형 장갑차라는 박서의 가격이 무한 궤도의 도입으로 또 한 번 치솟을 전망입니다.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003형이 진수되었습니다. 진수식 없이 도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식별되었는데 갑판에서는 아직도 공사가 한창이어서 도대체 진수 일정이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도크에 물을 채우고 식을 안 하고 진수가 돼버렸네요. 근데 뭐 우리 한국 그 군함도 사실은 뭐 미국이나 이런 전통적인 유럽처럼 이런 전통적인 해안 강국처럼 바다에 이렇게 확 밀어넣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뭐 도크 물 싹 채우고 그리고 진수식도 끝나면 물 확 빼버려요 또. 아주 한국도 아주 소심하게 진수식을 하는데 중국도 지금 도크에 물을 채워서 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수식을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5가지 단신을 앞에 두고 중요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최근 극히 일부 휴대전화 모델이 도입되기 시작한 원격 충전 개념이 공중급유기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공중급유기를 이용해 전기 작동식 드론 여러 대를 원격으로 동시 충전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가 기존의 공중급유기를 개조해 무인기들에게 원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미국 주요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현지 시각 6월 15일 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다르파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정보 요청서를 발행하고 KC-135 또는 KC-46의 주익 하단을 일부 개조해서 레이저 빔으로 드론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기술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1일 제안서 접수가 마감되는 이번 RFI에 따르면 다르파는 100kW급 전력을 레이저 빔 형태로 변환해 물리적인 파괴 없이 충전 대상 무인기의 충전 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장치와 기체 개조, 작동 전반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르파는 기존의 공중급유기를 간단하게 개조해 에너지 충전용 레이저 조사기를 장착하고 이를 통해 인접한 무인기와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신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별개로 전기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인기 개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대형 태양광 패널을 장착한 인공위성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든 뒤 이를 지상의 원격 충전기로 보내 지구 어디든 무선으로 전력을 충전하는 시스템을 제작 중인데요. 위성 전력 공급 시스템과 원격 충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배치되면 앞으로 미래 군사작전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형태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존하는 기술로 된다라는 판단에 바로 RFI 발행을 했네요. 그래서 KC-135 아니면 KC-46 같은 이 공중급유기 날개 끝단에다가 레이저 빔 조사기를 달고 그 또 레이저 빔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장착한 무인기에다가 이제 레이저 빔을 쏴준다는 거죠. 파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그런 전파를 쏘는 것이겠죠. 레이저 빔을. 그러면은 그 수신을 레이저 빔을 조사받는 그 무인기는 그걸 가지고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지금 제트 엔진 이런 무인기들이 많지만 그걸 이제 전기 작동식으로 바꿔서 계속 레이저 빔을 통해서 공중급유, 이른바 공중급유죠. 그렇게 해서 충전해주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겠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것뿐만 아니고 위성에다가 태양광펜을 확 달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레이저 빔으로 예를 들어 적진에 이제 진격을 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미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C4I 장비라든지 전자장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다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제네레이터 엄청나게 큰 거 장착된 차량에 여기다가 이제 위성에서 레이저를 쏴줍니다. 그러면 그 차량에 있는 제네레이터 충전이 되어서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같이 움직이는 보병들이 또 충전을 합니다. 이게 1단계. 두 번째는 아예 보병들에게 그냥 바로 이 무선 충전, 원격 무선 충전을 해주는 것이죠. 위성에서. 그래서 그냥 다니면 계속 충전을 받으니까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를. 자, 우리 군도 북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 엄청난 전자장비, 이 배터리들 어떻게 공급을 계속 해줄 거냐 하는 고민을 우리 군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군이나 아니면 해군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면 되니까 그게 이제 전력이니까 괜찮지만 육군은 사람이 전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 줄 거냐. 이게 이제 육군 발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전력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전자장비, 통신장비, 이런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가 소요되는 그런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 배터리 그냥 배터리 끊어버리면은 통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원격으로 이렇게 위성에서 충전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미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이런 것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소식에서부터 우리 한국 방산 또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도입판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대규모 군비 확충 계획을 추진하는 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대량의 한국산 무기 도입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구상을 밝혀 주목됩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대규모 군사력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폴란드 국방부가 전군 지휘부 전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산 무기체계 조달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고 폴란드 현지 디펜스24가 6월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마리오시 부아차크 국방장관은 육군과 해군 신형 무기 도입 안건들을 처리하며 주요 무기체계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군의 코르모란투 소해함 사업과 육군의 AW149 기동헬기 도입 사업, 로소막 차륜형 장갑차 성능 개량을 위한 포탑 구매 사업안 등이 가결됐는데요. 부아샤크 장관은 한국과의 대대적인 방산 협력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과 협력에 도입할 몇 가지 무기 체계들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K9 차체의 대량 추가 구매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120문을 발주한 크랩 자주포 가운데 약 80문을 인수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공여 또는 판매하기로 한 78문의 대체 물량과 2개 사단 추가 창설을 위한 물량, K9 차체를 이용해 제작되는 오토카, 브르조자 대전차 미사일 캐리어, 제작 물량 등을 합치면 K9 차체 추가 구매량은 200대를 가볍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이미 차체 추가 생산을 위해 현지 업체인 HSWSA와 계약 체계를 확정하고 한화 디펜스와 납품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2 전차의 단계적 도입도 확정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폴란드 육군의 차세대 전차 확보를 위한 나선형 역량 개발 계획이 가결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신규 창설되는 부대를 위해 일정 물량의 K2 전차를 한국에서 직도입하고 현지 국영 방산업체 PGZ 그룹이 기술 이전을 받아 K2 전차의 현지화 버전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폴란드는 전차 도입 물량이 많은 만큼 단계적으로 전차를 전략화하되 향후 K2 전차 현지화 버전이 완성되면 직도입한 K2 전차도 해당 사양에 맞게 개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AS-21 레드백 장갑차 도입입니다. 당초 폴란드는 현대 로템과 K2 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 기술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미 자국산 최신형 보병 전투 차량인 보르수기 전력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레드백 도입 안건이 돌연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 크시슈토프 푸아텍 중령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은 공식적인 조달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기술적인 논의는 이미 한국 측과 진행 중이다 라며 레드백 도입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 사업이 아니라 기술력 제고를 위한 잠재적인 솔루션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레드백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2013년부터 개발되어 온 자국산 보병 전투장갑차 보르수기 양산 전부터 성능 부족 시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장갑차는 대당 700만 달러를 가볍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같은 시기 등장한 서방제 보병 전투장갑차보다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보르수기를 양산하면서 레드백을 일부 도입해 레드백 기술로 보르수기를 개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로부터 전차와 자주포, 차륜형 장갑차에 이어 보병 전투 장갑차까지 도입하려는 폴란드에서 K방산의 퀀텀 점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제가 우리 K9 이 자주포의 차체 대량 판매 그리고 또 K2 전차 긴급 물량으로 현지 생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소 200대 생산해서 바로 직도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K2PL 폴란드 버전이죠. 이 보기를 한 개 더 늘려서 7개로 만들고 차체 더 키운 거. 그걸 한 600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진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K2PL이 성능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직도입한 K2 한 200대 또는 많으면 400대 이걸 나중에 K2PL이 완성되면 다시 K2PL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이제 폴란드에서는 나선형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K2 전차 대량으로 지금 이제 폴란드에 가게 되었고 제가 폴란드에 우리 K2 전차 대박 터질 거야. 뭐 한 800대 팔 거야. 라는 이런 기사를 한 2년 전부터 냈는데 드디어 그때는 첩보를 가지고 했던 거고 드디어 이게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기쁩니다. 자, 그리고 K9 차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원래 120대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아니야 2개 사단 더 창설해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죠. 한 개 사단에 54문의 자주포가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 108대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78대를 우크라이나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추가해야 되죠. 그럼 108대 플러스 78대 그것만 해도 뭐 한 190대 되죠. 여기다가 이제 영국제 브림스톤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 받아와가지고 구축전차 대전차 미사일 완전 캐리어 구축전차라고 하죠. 그걸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에도 K9 차체가 들어가죠. 그러면 200대 가볍게 확 넘어갑니다. 이런 데다가 이제 드디어 레드백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보르수기라고 하는 장갑차를 지금 만들었어요. 근데 보르수기 이제 성능이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레드백 기술을 사와서 보르수기를 개량하자. 이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레드백을 좀 초기 물량으로 몇 대 도입하고 그리고 기술을 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보르수기를 레드백처럼 개량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기술 이전, 기술 판매 이런 어떤 사업이 되겠죠. 아무튼 한화 디펜스는 K9 차체와 레드백 기술 그리고 현대 로템은 K2 전차 그리고 K808 보병 전투 장갑차 이런 초대박이 터지고 있고 거기다가 카이가 이
FA50 48대 지금 대기하고 있죠. 이런 엄청난 이런 사업이 폴란드에서 우리 한국 방산이 완전히 확 퍼지는데, 이걸 교두보로 독일제, 좋기는 좋은데 비싸서 망설여지는 동구권 출신의 나토 국가들 많죠. 그 나라들에게 폴란드 괜찮네, 확 판매가 되는 이런 이 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또 계속 기쁜 소식 알려드려서 기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